네, 오늘의 정치 토픽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김정은 반응은 뭐였을까요?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좌파 매체에 막 나가서 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최대 성과가 뭡니까? 이렇게 그 앵커가 물어보면은 이재명과 트럼프가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어. 신뢰관계 회복을 했어. 이게 최대 성과라고 막 주장을 하죠. 다른 실질적인 거는 하나도 내놓지도 못하면서 뭐 관세 문제나 투자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나 이런 거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트럼프가 한국에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 그 교회와 이 미군 기지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자칫하면 쫓겨날 뻔했는데 백악관 회담에서 젤렌스키 가면 그렇게 당했죠. 트럼프에게. 그렇게 할 뻔했는데 이재명이 막 거짓말을 했죠. 그 특검은 이 국회에서 임명한 거야. 자기가 임명해놓고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트럼프가 내가 오해를 했군. 이 말을 일컬어낸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오해를 풀었는지는 푼 게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담장에서 화기애애했다. 이걸 가지고 최대 성과라고 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권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 우원식이 지금 박지원하고 같이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중국 천안문 전성절 기념 행사에 갔다 왔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었다시피 사진도 보여드렸다시피 제일 구석에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라는 사람이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처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김정은하고 보호를 하게 돼서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다. 김정은 만나서 악수를 나눈 게 성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미 동맹을 맺는 그 자리에 푸틴, 시진핑, 김정은까지 반미 동맹을 맺는, 그리고 다른 참석 국가들은 전부 다 과거의 공산체제였거나 아니면은 소련 연방 쪽이었던 그 참석 국가들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유일하게 그 원색이 간 거죠. 그래서 반미 동맹을 맺는 전장을 보고 왔고 거기서 이 대기실에서 막루로 올라가는 대기실에서 김정은하고 잠깐 가가지고 악수를 했다. 이게 최대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식이 원래 목표로 했던 한중협력 정진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그 이외의 성과를 냈다. 이외의 성과를 냈다. 악수한 게 이외의 성과다. 한반도 평화 문제. 악수를 해서 이외의 성과를 냈다. 중국의 갈등은 동선 분리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보호가 돼서 대기실에서 26명이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쭉 악수하고 하죠. 그런데 조어가 돼서 제가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야기 3마디 했다는 거죠. 하니까는 김정은이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며 악수했다.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큰 목소리를 하면 옆에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는. 근데 또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냥 네, 이렇게 했다는 또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성과를 냈다. 이게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자, 박지원 의원을 데려갔죠. 박지원 의원이 그 전에 북한에 이제 인맥도 많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이 박지원 의원도 오늘 방송에 나와서 뭐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2차례 불렀지만은 외면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김정은의 뒷좌석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가서
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2번 얘기를 했다. 이제 보이길래 2번 얘기를 했다. 그런데 한 3보, 4보 거리였다. 전화 발자국 거리였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2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더라. 국적 경호원들이 막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더라. 뭐 경호원들이 막는다고 뒤를 안 돌아보네. 뒤도 안 돌아보더라. 그리고 제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딱 봤는데 외면을 하더라.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과라고 조금 전에 이 악수한 거 가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성과를 냈다. 오원식 그렇게 이야기하죠. 박지원은 이 오원식 의장이 가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한마디 전달한 것. 무슨 말을 전달했습니까? 오랜만입니다. 한마디 전달한 것. 제가 가서 최선희 외무상과 북한 측 인사들 김정은을 부른 것. 대답도 안 했는데 부른 것. 최선희에게 외면을 받은 것. 이것들이 남한에서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북한 측에 직접 전달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면당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악수한 것이 큰 성과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수파를 던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야기인가요? 정신승리도 이만하면 역대급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재명 트럼프 만나고 와서 트럼프에게 쫓겨나지 않은 것이 최대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이런 걸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박지원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무인인데 아마 보도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박지원이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자기가 피고인으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지시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해달라. 나 서해 공무원 그 사건 나 죄 없고 정치적으로 엮였으니까 공소 취소해줘. 아니 국회의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자기 이 구제를 해달라고 재판받고 있는 거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자기 발언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 현안 가지고 이렇게 슬그머니 내밀 때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예 자기 재판을 없애달라고 민원을 넣은 겁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거는 이 자체가 부적절하지만은 이게 민주당 이재명 쪽 사람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라도 법원은 붕괴를 해야 됩니다. 법원 판결을 아예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법원 재판 절차를 무시를 해버리고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정성호에게 하느냐 하면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되기 4월 전에 한 강연에서 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동문회 강연입니다. 거기 나가서 강연을 하는데 한 청중이 질문을 하죠.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질문을 하니까 정성호가 그때 대답을 한 것이 이겁니다. 선거할 때, 대선 때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유권자가 알고도 뽑아줬으니까는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소 취소를 그때 정성호가 처음 꺼낸 거죠. 그러고 나서 사흘 있다가 법무부 장관에 발탁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가 있죠. 공소 취소 지휘를. 그래 이거 아이디어인데 해서 아마 발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도 그거 공소 취소 그렇게 당신이 그 아이디어 냈잖아. 그럼 나도 공소 취소 해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사법부에서는 정말 붕괴를 해야 될 일입니다. 재판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정치적으로 다 풀어버리려고 하는 이재명에게 배워서 이재명이 하는 걸 다 보고 정치적으로 다 풀려고 하는 지금 이하영도 마찬가지고 김용도 그렇고 다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대법원에 대해서 김용에 대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성명을 내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그냥 가만히 점잖게 있으면은 결국 법원도 다 망하고 나라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고, 오늘 강동혁, 이재명 영세회담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라이브 선거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